수투에서 오늘 하는 내용이 80%를 차지한다고 봐. 오늘 하는 내용을 모르고서는 수투를 절대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항상 뭘 배우던지 간에 뭘 하던지 간에 뭐 책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지 간에 주제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주제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수학을 배웠잖아. 이제 수투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은 선택 과목이니까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싶은 수학이 있어서 마지막 과정을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 다음에 선택 과정을 뿔뿔이 흩어지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수학 3을 배웠고 그 다음에 수학 칼을 배웠고 이번에 수학 1을 배웠고 이제 수투를 배울 거야. 그럼 적어도 이제 너네가 각각의 주제, 포커스, 포인트는 찾을 수 있어야지. 수학 3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걸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내가 너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수학 3은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 그게 뭐냐면 나머지 점 한방 공부하지. 한방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 같은 거다. 이게 포커스라고. 딴 거 다 필요 없고 수학 3에서 너네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는 함수, 방정식, 부등식 같은 거.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해. 그래서 맨날 했던 게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바꿨다가 부등식 문제를 함수로 바꿨다가 방정식으로 바꿨다가 심지어 2차 곡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형으로 불렀던 원 같은 것조차도 식으로 표현하고 방정식, 부등식으로 적분해서 판별식을 쓰고 이런 짓들을 했었다.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 배웠던 아이들을 이걸 우리 해석하기라고 부르거든. 해석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식을 써서 접근해서 함수, 방정식,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걸 배우고 싶었던 거야. 그럼 수학하에서 포인트는 뭘까? 한 단어. 수학하에서 한 단어는 함수야, 함수. 그래서 우리가 함수 총론이라고 불러. 함수의 모든 이론을 배운 곳이야. 그렇다 보니까 함수라는 걸 배우기 전에 너네가 알아야 되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옹알이 할 때 기억, 니은, 디귿, 알파벳 배우듯이 집합명제를 배운 거.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맨날 식으로만 했었는데 정확하게 함수가 뭔지를 배웠지. 그래서 정의역이 뭔지, 공역이 뭔지, 칭역이 뭔지, 함수의 종류가 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생활의 예시로 연습까지 했지. 유리함수, 무리함수라는 걸 예로 들어가지고 연습까지 하고 왔다. 그러니까 수학하에서 너네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건 함수가 뭔지. 그럼 수학 1은 뭘까? 수학 이제 이거는 내가 말하는 거야.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수업을 하겠다는 거거든. 수학 1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 딱히 한 단어로 표현할 게 없어서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해. 새로운 거에 대해서 배워봐. 생전 처음 보는 것들 너네가 배웠지. 그게 뭐냐면 지수로그,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로그, 그러니까 사실 로그지. 로그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던 거야. 로그를 배우기 위해서는 지수를 배워야 되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를 다시 한번 가르쳤고 그걸 가지고 로그라는 걸 가르쳤고 이때 배운 함수랑 엮어서 지수함 너네가 새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함수화 시켰고 그치?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중학교 때는 뭐라고 그러지? 삼각 함수로 가르쳤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 수열이라는 뭔가 새로운 걸 배웠지. 근데 사실 이 수 1에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을 배운 이유는 사실은 뭘 배우기 위해서냐면 심화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서야. 사실 이거 연습 단계거든. 심화 미적분을 배우기 위한 연습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과 애들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사실 수원이 좀 붕 떠버린 개념이에요. 사실 이과 애들은 심화 미적분을 하면서 수 1을 그대로 복습하게 돼. 똑같이 이 과정을 그대로 복습하게 되는 거야. 지수로그 함수를 배워서 지수로그 미분을 배우고 상학함수를 가지고 상학함수 미분을 배우고 수열을 가지고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그대로 하게 되거든. 그래서 사실 심화 미적분은 수원의 준비 단계인 건데 이제 문과 애들한테는 조금 동떨어져 그러지. 그럼 수투는 한 단어로 뭘까? 수투는 한 단어로 그래프. 우리가 선생님이 수학하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함수는 그래프가 아니다. 모든 함수를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치? 그래프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좌표평에 그리는 그림이 그래프가 아니야. 사실 그래프는 그냥 정의역과 치역의 집합을 눈으로 보니까 그래픽화 시킨 것 뿐이거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투는 좌표 평면 상에서의 그래프를 가르치고 싶은 단원인 거지. 앞에서는 수열 우리 이제 그 특강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연속은 그래프를 너네가 잘 그릴 수 있니? 너네가 그래프를 그려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그동안 배운 거 가지고 잘 할 수 있니? 를 확인하는 과정이야. 그 다음 미분은 그럼 너네 이제 이런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래? 라고 그리는 그래프 그리는 걸 알려주는 단원이고 적분은 너네 이제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도 계산해보고 관련된 것도 찾아보고 문제도 풀어보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사실 이제 미분적분이 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내용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짚고 설명 이제 시작을 해보자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함수의 극한을 볼 건데 우리는 16쪽을 펴서 근데 항상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우선을 먼저 뭐 사실 내가 수업을 하면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론을 중요시 여기고 필기를 열심히 하길 바라고 하지만 수투만큼은 내가 진짜 양보할 수가 없어. 정리 무조건 해야 돼. 내가 말한 내용 그 어떤 책에도 없는 내용들이 많을 거야. 적어놓지 않으면 다시는 너네가 보기가 힘들 거야. 어제 수업 안 했어. 어제 수업 안 하고 딴 얘기 그 공부 얘기 그것도 올려주긴 할게. 그래서 오늘 수업 다 오면 하려고. 그래서 16쪽을 펴서 정확한 우극 앞에 다시 갈 거야. 내가 16쪽 정확한 우극 먼저 설명하고 앞으로 가려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극한을 이거부터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우리가 극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극한은 영어로 이제 리미트라고 쓸 텐데 사실 리미트를 극한이라고 부르는 거 약간 직역한 거야. 리미트가 영어로 한계잖아, 한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 극한이라고 너무 뭐라 그럴까 한자로 직역해서 조금 안타까워. 그래서 극한은 정확하게 우리 뭐라고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극한은 한없이 무엇을 향해 다가간다. 이걸 우리는 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포인트는 뭐냐면 다가가는 거야. 이게 지금 뭐야? 완전 이거 동사야. 상태야. 상황을 말해주는 거야. 명사가 아니라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꼭 포커스를 맞춰야 돼. 이게 안 되면 나중에 힘들어져. 쉬운 문제는 다 돼. 계산 문제 이런 거 다 상관없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혹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극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향해 다가가는 거니까 무엇을 향해 다가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거야. 이건 안 적어도 좋아. 자, 산이 이렇게 있다고 쳐. 산이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요 산 정상을 향해서도 다가갈 수 있지. 산 정상을 향해서도 다가갈 수 있어. 그럼 산 정상을 향해 다가가는 거는 사실 뭐밖에 없냐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태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혹은 내가 이제 다시 여기 산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산 아래 여기 이제 뭐라고 할까? 여기를 산 제일 아래를 뭐라고 할까? 여기 입구라고 할까? 입구를 향해서 가는 그치, 지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지면을 향해서 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도 말할 수 있냐면 이 중간에 산 중턱에서 만나기로 하는 거죠. 그럼 중턱을 향해서 가는 거는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모두 존재. 위에서 아래로 다가가서 중턱을 향해서 가는 것도 있을 거야. 이게 극한의 전부야. 극한은 밑에서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것도 있고 정상에서 맨 바닥을 향해 우리가 여기를 지하에서 여기를 향해서 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하늘에서 정상을 향해서 갈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극한도 존재하지만 모두 엄연히 존재한다. 중간을 향해서 갈 때는 양쪽 방향의 극한도 존재할 수 있다. 다가가는 게 존재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극한을 설명할 때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좌극한, 우극한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특강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지수가 처음 왔어. 지수가 처음 듣는 거니까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하면 내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극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대학교 수학에서 내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업하면 큰일 날 수업이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옳지 않아. 근데 내가 교수님들한테 이 방법보다 좋은 설명이 있냐, 애들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좋은 설명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 어떤 교수님도 나한테 반박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이게 맞다고 해도 돼.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에서 사실 대학교 과정도 돼. 정말 이 논문 수준으로 가지 않는 이상 내가 말하는 과정은 옳아. 그러니 그렇게 생각해보잖아. 자, 수직선이 있어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 수직선에 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3이라는 숫자가 있어. 나는 3을 향해서 가고 싶어. 3을 향해서 가고 싶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3으로의 극한이다라고 부를 거야. 3으로 향해서 3을 향해서 다가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3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방법이 있고 3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방법이 있을 거야. 수직선이잖아. 수직선은 엄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떤 수? 큰 수,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야. 네. 작은 수야. 그러면 3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를 한 번만 써볼게요. 여기. 자, 여기다 써볼 건데, 자, 3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면 여기 2.7 정도가 있을 거고 2.8 정도가 있을 거고 2.9 2.91, 2.92 그래서 여기다가 이쯤에 2.99라고 써볼게. 이런 애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지. 이러면 3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거죠. 3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것도 여기 3.02 정도가 있을 거고 여기 너무 3.03 3.02 여기 3.01 아니 미안해 3.3 3.3 3.1 여기에 3.01 정도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왼쪽에서 3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는 상태를 3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는 상태를 3의 좌극한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이건 정말 여기 왼쪽에서 다가가겠다라는 거죠. 그럼 왼쪽에서 다가가는 건 3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거니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거니? 3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의 좌극한을 기호로는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x가 3을 향해서 갈 건데 3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니까 3보다 조금 작다라고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아줄 거야. 나는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해. 그냥 3 마이너스 이렇게. 이거 3 마이너스라고 아니고 3의 좌극한이라고 읽어. 네. 3의 좌극한이라고 읽는데 보통 어떻게 쓰는 선생님들도 있냐면 이렇게 쓰는 선생님들도 많아. x가 3에 이렇게 빼기 0을 쓰는 거야. 이때 이 0이 뭐냐면 이 0을 우리는 그 무한소라고. 그래서 무한소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를 하고 갈게. 자, 우리가 얘를 무한대라고 했지. 네. 무슨 뜻이냐면 한계 없이 큰 거야. 한계 없이 큰 수야.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 무한대라는 거는 극한에서 나온 개념이야. 무한대라는 거는 극한에서 나온 개념이라서 한없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한없이 사전에서만 얘기해도 검색해도 이렇게 나올 거야. 큰 수라고 나오거든. 네. 이게 아니야. 상태. 한없이 큰 수가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수야. 계속 커지고 있는 아이야. 우주랑 똑같아. 우주도 점점 커지고 있지. 네. 계속 커지고 있듯이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는 수야.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 상태가 훨씬 중요해.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0으로 쓸 텐데 이거 나중에 숫자 0이랑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무한소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어. 좀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숫자 0이랑 똑같이 표기는 되겠는데 근데 이거 다른 아닌 거지. 표기만 같지 다른 아니야. 완전 달라. 그럼 무한 때는 계속 커지고 있는 수잖아. 그럼 무한소도 마찬가지야. 한없이 직역하면 한없이 작은 수거든. 이게 아니라 한없이 작은 수가 아니라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수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편법을 좀 하나만 쓰자고. 수학적으로 절대 맞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모든 교수님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할 거야. 왜 저거 못 배운 놈이라고. 그럼 내가 반박해서 이거보다 좋은 설명을 한번 내놔봐라라고 하면 아무도 입도 뻥도 못할 거야. 내가 교수님들 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수학 교수님들한테 다 얘기 검증 받고 하는 얘기야. 우리 교수님들한테 다 물어보고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수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 이게 무슨 말인가 싶다고.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이 써도 되냐면 0에 가장 가까운, 정확하게 표현할게, 양수야. 영에 가장 가까운 양수야.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야. 부호가 플러스라.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다는 뜻이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내가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0점하고 0,0,0,0,0,0을 계속 써. 수업 끝날 때까지 쓴 다음에 수업 끝날 때 대략 1을 딱 썼어. 그리고 내가 이제 야, 이 정도면 진짜 0에 가깝지? 라고 했어. 그랬더니 화랑이가 딱 나와서 웃으면서 중간에다가 0을 하나 더 했어. 그럼 더 가까워졌지. 우리는 0에 가장 가까운 수를 지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지칭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있긴 있을 거야. 그렇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찾을 수 없는 거지. 지칭할 수 없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런 애들을 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요. 수는 우리가 원래 뭐라고 불러야 돼? 앞에 뭐 하나 붙어야 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상 가르칠 때 열심히 그치 상수라는 말이 붙어. 고정할 상자가 붙어야 돼. 수는. 우리 숫자는 변수랑 상수밖에 없다. 그럼 이 무한소라는 거는 가까워지고 있는 수니까 상수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무한대가 무한소는 수가 아니야. 얘는 수가 아니야. 근데 수처럼 쓰고 싶은 거지. 수처럼 쓰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 하자는 거지. 이 세상에 소수점 둘째 자리밖에 없어. 원래 첫째 자리까지 해도 되는데 첫째까지라면 약간 너무 느낌이 안 와닿아서 이 세상에 소수점 둘째 자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지칭할 수 있어? 0에 가장 가까운 수를 정할 수 있어. 그게 뭐야? 0.01인 거지. 얘는 0.01.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0.01이야. 그럼 얘는 결국 무슨 말이야? x에서 x가 3에 가까워지는데 좌익하는 3 빼기 무한소란 뜻이야. 3에서 무한소만큼 뺀 애가 3의 좌익하는 정의야. 3 바로 앞에 작은 수다라는 거지. 3의 좌극한의 정의가 뭐냐면 3 바로 앞에 작은 수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99999 쭉 갈 텐데 쭉 갈 텐데 우리가 소수점 둘째 자리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얘네들 뭘로 퉁쳐도 괜찮은 거야? 2.99로 퉁쳐도 괜찮아. 2.99로 퉁쳐도 되는 거야. 이게 좌극한의 정의야. 조금만 어렵지만 한 번만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좌극한은 원칙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냐면 3
3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야. 여기다 쓸게 내가. 원칙은 3의 좌극한의 원칙은 뭐냐면 3보다 작은 쪽에서 3을 향해 다가가는 거야. 이게 3의 좌극한 정의야. 3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3의 좌극한은 3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없어. 3은 절대 아니야. 꼭 기억해야 돼. 3은 절대 아니야. 딱 그 직전까지만 가는 거야. 직전까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우리가 문제를 풀기도 힘들고 생각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겠다? 이해는 2.9로 이해하겠다. 3 바로 앞에 작은 수야. 여기 써 있으니까 얘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극한 똑같이 하면 되겠지. 자, 똑같은 거야. 3의 우극한. 3의 우극한은, 자, 3의 우극한은 읽기로는 이렇게 있고 표기하기로는 x가 3을 향해서 가서 화살표를 쓸 건데 3보다 큰 쪽에서 나가니까 3 플러스라고 쓸 거야. 원래 원칙은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요거야. 3 플러스 무한소야. 여기서 이제 무한소를 생략한 기호로 이렇게 간편하게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3의 우극한은 사실 뭐랑 똑같냐면 3 바로 앞에 큰 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뭘로 생각을 하겠다? 3.01로 생각을 하겠다. 그럼 얘도 원칙은 3보다 큰 쪽에서 3을 향해 가는 거야. 근데 절대 3은 되지 않아. 결국 둘 다 사실은 자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계속 상태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 상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상황, 상태를 말해주는 게 극한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가 된다 안 된다? 수가 아니라고 해. 얘는 수가 아니야. 혹은 값이 아니야. 수나 값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좌극한이 뭔지, 우극한이 뭔지 이제 생각을 해봤어. 뭔지 알게 됐어. 좌극한이 뭐고, 우극한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극한을 시작을 해보자. 이제 우리는 극한을 생각하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2쪽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는 그냥 극한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함수의 극한을 보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함수의 극한. 자, 표기하는 걸 좀 먼저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함수의 극한 기호로는 뭐라고 표기할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자, 이렇게 표기를 할 거야. 기호로는. 자,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은 기호를 필기체로 써줘야 돼. 그래서 얘가 이제 L 리미트에서 LIM을 따온 거야. 이게 이제 컴퓨터에는 필기체로 표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필기체를 써줘야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쓰면 안 되고
필기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L 그다음에 I 필기체가 요거고 M 필기체는 그냥 이렇게 똑같아. 이걸 연결해서 쓴 거야. L M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이걸 약간 매번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조금 뿌리만 쳐주고 해주면 되겠지. 자, 무슨 뜻이냐면 x가 a를 향할 때 함수 fx가 뭐를 향한다 라는 뜻이야. x가 a를 향해서 갈 때 함수 fx가 뭐뭐를 향해서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리미트라는 애가 이 리미트 이 기호가 향한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야. 우리가 또 다른 기호로는 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읽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혹은 리미트 x가 a일 때 fx 이렇게 읽을 텐데 이 기호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는 표현 잘 안 하는데 x가 a를 향할 때 fx가 뭐를 향한다 이렇게도 표현해. 같은 표현이다. 얘는 이제 보통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그리고 문제나 뭔가 이론을 설명할 때 이론에서는 이렇게 이제 단축해서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만약에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갈 때 fx가 알파로 이렇게 존재해. 알파로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알파로 존재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값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값. 이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산수로서 존재한다는 거야. 산수로서. 이렇게 존재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함수 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존재하면 함수 fx가 수렴한 x는 알파에서 수렴한다라고 부른다. 사실 수렴한다를 정확하게 아직은 여기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정의하고 갈 거야. 이 수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수렴한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한값이 값이나 상수로 존재하는 거야. 자,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적고 갈게. 자, 무한대. 무한대는 얘 값이야 아니야? 이거 값이 아니야? 값 아니라고. 상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한대는 얘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면 이거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수렴하지 않아. 다음 장에서 볼 때지만 무한대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수렴한다고 부르지 않아. 그래서 내가 아까 무한대는 상태다라고 말한 거야. 하나만 더. 자, 만약에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써있어. 그럼 이때 얘는 내가 아까 숫자 제로와 무한소가 표기를 똑같이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거를.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무한소일까 0일까? 0. 무조건 0인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한소는 뭐야? 상태야. 여기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못 쓴다. 이 자리에 못 온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숫자 0인 거지. 자, 그럼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로 존재하면 얘를 수렴한다고 부를 텐데, 자, 이거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수학은 항상 정의가 제일 중요하잖아. 함수가
함수가 x는 a에서 수렴할 점이 항상 세 가지가 만족이 돼. 수학은 원래 존재가 먼저인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존재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너네가 볼 일이 별로 없거든. 지금 우리는 짚고 넘어갈까? 너네 이거는 대학교 가도 교수님들이 이렇게 안 가르쳐줘서 너는 정말 상위 0.0001%로 자세하게 배우는 거거든. 극한값이 존재할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좌극한이 존재해야 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이 존재해야 돼. 좌극한 존재. 볼 일은 없어. 좌극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고등학생, 대학생도 이런 건 안 해. 그렇지만 정확히 보여줘. 좌극한이 존재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뭐도 존재해야 되고, 우극한도 존재해야 돼. 우극한도 존재해. 사실 이 세 번째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1, 2번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요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네. 얘는 볼 일이 없을 거고 얘만 체크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이 뭐냐? 첫 번째 좌극한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우극한이 존재했다면 이 둘이 값이 같다. 그 값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이렇게 같으면 우리는 얘가 같으니까 하나로 이렇게 퉁쳐서 말할 수 있겠지. 얘를 극한값으로 정의하겠다. 쉬운 문제들은 이런 걸 할 일 없지만 조금만 난이도가 올라가도 우리가 밥 먹듯이 하게 된 행동이 좌극한 계산하고 우극한 계산하고 이 둘이 같은지 비교를 해보는 행동들을 항상 하게 될 거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극한이 수렴한다가 뭔지를 알았어.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함수의 극한 값을 구하는 방법, 혹은 얘네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는 걸 할 수 있어야겠지. 우선은 우리가 아직 이제 수렴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뭘 먼저 할 거냐면 함수의 수렴값이라고 하죠. 극한값이라고 하죠.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오늘 무조건 여기 이제 뒤에 극한값 구하는 방법까지 갈 건데 극한값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늘 우리는 사실 3번만 하게 될 거야. 3번만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것만 할 줄 아는데 그러는 순간 1, 2번을 할 줄 모르면 인생은 그냥 망하는 거야. 그냥 교과서 문제가 풀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3번이 제일 중요하지 않고 3번이 제일 쓰잘데기 없는 거야.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1, 2번이 되는 거지. 자, 1번. 얘가 원칙이야. 원칙.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원칙. 내가 원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는데 수열을 할 때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썼었거든. 수열의 기본은 수열의 원칙은 나열이다. 그렇지? 네.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원칙은 기본을 얘기하는 거지. 기본은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기본은 뭐냐면 무조건 대입이야. 대입이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x가 a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 x가 a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싶다면 우선 첫 번째로 뭘 먼저 생각을 해보자. fa를 먼저 생각해보자. 정말 하던 대로 x가 a를 대입해보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 fa가 어떤 값으로 나왔다면 문제없이 그냥 값으로 나왔다면 저게 뭐다? 극한값이야. 문제가 없다면 여기서 쓸게. 만약에 대입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입값이 극한값이잖아. 제일 먼저 해봐야 돼. 자, 근데 넣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 2번, 3번으로 넘어가면 된다.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게 뭐냐면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지. 자, 만약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x는 a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럼 만약에 x가 a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을 찾는다라고 하면 함수를 정말 x는 a로 보내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x는 a를 향해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다가가는 좌극한이 있고 이렇게 다가가는 우극한이 있잖아. 이걸 두 개를 해보는 거지. 좌극한은 지금 이렇게 길을 따라서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요 놈을 향해서 가고 있네. 우극한도 이렇게 길을 따라서 요 놈을 향해서 가고 있네.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둘 다 얘를 향해서 가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극한값이 되는 거야. 얘가 극한값이 되는 거야. 내가 선생님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면 혹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쉽다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순간 어디로 갈지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매번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하지만은 않잖아. 귀찮고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쓰는 게 이 세 번째. 그냥 유형별 풀이. 그냥 각 문제 유형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 교과서적인 방법들이 있을 거야. 정말 놀라운 게 이 유형별 풀이 있잖아.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만 찾아봐도 나오거든. 이 유형별 풀이 정말 쉬운 교과서 막 예지 문제를 저기 대학교 교수님, 외국 대학교 교수님한테 줘도 당황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하고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 그 대학생들은 손도 못 대. 수학과 대학생들은 하버드 수학과 대학생들 지금 우리 풍산자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줘도 손도 못 대. 왜냐면 걔네들은 이 두 개만 배우니까. 이건 내가 그래프를 못 그리겠는데? 그럼 컴퓨터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우리나라랑 일본하고 중국만 쓰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은 정작 중요한 건 할 줄 모르고 이딴 것만 할 줄 아는 거지. 그게 내가 가슴이 아프겠냐 안 아프겠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아직은 요건 안 하고 이거 오늘 한참 뒤쪽에 살 거야. 한참 뒤쪽에 살 거고 이 두 개에 대한 문제를 좀 보고 합시다. 13쪽으로 펴서 문제를 좀.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통하라고 나왔지 일본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선생님이 특강할 때는 그래프 몰라도 되라고 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이제 풍산자나 RPM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로 주는 문제들에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겠으면 말을 해줘야 돼 나는. 해봅시다. 자, 1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우선은 그래프를 가지고 풀어볼 거야. 자, x제곱 플러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우선 뭘 해볼 거냐면 요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럼 얘는 쉽게 그릴 수 있네. 얘는 그냥 2차 함수고 호수점이 0,1인 2차 함수가 될 테니까 요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어. 근데 x가 얼마로 가겠대? 2로 가겠대.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만 체크해볼게. 여기가 2가 있고
수값이 지금 얼마냐면 2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5가 되겠지. 네. 이렇게.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함수의 극한값 수렴한다의 정의가 뭐야? 정확한 존재, 우극한 존재, 둘이 같아야 돼. 이거 내가 이제부터 그냥 쿡 찌르면 튀어나와야 돼. 수렴값 존재할 조건 뭐라고? 정확한 존재, 우극한 존재, 정확한 우극한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수렴값을 구하려면 반드시 몇 개를 구해야 된다? 2개. 정확한 우극한을 구해야 돼. 그럼 첫 번째로 좌극한 구해봅시다. 그럼 x가 2보다 작은 쪽 이렇게 다가가는 게 좌극하는 거지. 네.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가는 거야. 뭘 향해서 가고 있냐면 여길 향해서 가고 있지.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우리 함수의 극한이야. 함수의 극한이니까 함수 값이 얼마로 가는지 y축에 있는 숫자 값을 봐야 되는 거지. 네. 내가 이렇게 간다니까 진짜 내가 답답한 게 막 이 자꾸 외치는 애들이 있어. 우리 함수의 극한이야. 네. 그러니까 y 값을 봐야 돼. 하면 뭘 향해서 가고 있어? 얘. 5를 향해서 가고 있다. 5를 향해서 가고 있어. 근데 내가 우리 주말반이고 우리 상위반이니까 어렵게 가자고. 어렵게 정확하게 갈 거야. 네. 5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5를 향해서 가고 있니? 5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고 있니? 5보다 작은 쪽에서 5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고 있어. 5보다 밑에서 올라가면서 5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좌극한은 사실 뭐라고 말해야 정확하냐면 이렇게 쓸겠죠.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는 뭘 향해서 가고 있냐면 5보다 밑에 쪽에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냐면 5 마이너스라고 쓸 수 있어. 5보다 좀 작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5의 좌극한이 된 거야. 네. 근데 우리가 답이라는 걸 쓸 때는 네. 뭘로 써줘야 돼? 값으로, 값으로 숫자로 써줘야지. 네. 그러니까 제가 뭘로 바뀌어야 돼? 정확하게 극한을 떼면서 5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5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좌극한 값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자, 어떻게도 찾을 수 있냐면 지금 나는 어떻게 너네한테 가르쳤냐면 x가 2를 향해서 갈 때 2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갈 때 함수를 따라서 가보니 5보다 밑에 쪽에서 위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5보다 좀 작은 쪽에서 5를 향해서 가네 라고 구했잖아. 이게 대학생답게 접근한 거야. 대학생답게. 그럼 우리 이거를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좌극하는 뭐라고 했지? 2의 좌극하는 2보다 바로 앞에 작은 수. 그럼 내가 여기다가 좌극하는 표현해볼까? 2보다 바로 앞에 작은 수. 여기네. 요즘 있겠지? 네. 여기서 쭉 올라가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좌극하는 되는 거야. 네. 그래. 이 바로 앞에 작은 수를 함수에 집어넣는 게 좌극한 거야. 그럼 봐봐. 5보다 조금 밑에 있지. 네. 그러니까 뭐야? 5의 5의 좌극한이다. 이게 내가 접근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둘 다 어떨 땐 이걸 써야 되고 어떨 땐 저걸 써야 되고 그런 거 없어. 둘 다 아무 때나 다 써도 돼. 자, 그럼 우극한도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 표기는 이렇게 하겠지. 지금 만약에 다른 선생님이 내가 수업하는 걸 이렇게 보잖아? 그럼 저 미친놈인가? 나한테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왜 지금 저걸 저따구로 가르치지라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너한테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가 교과서 문제 푸는 거니? 아니지. 우리는 수능 문제 푸는 게 목표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아니 처음에 가르치는 야 이렇게 하면 돼라고 가르치고 아 근데 미안한데 너무 미안한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요거야 라고 너네가 혼란이 온다고.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힘들게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제발 잘 들으라고. 한 글자도 빠지지 말고. 자, 우극한 2보다 큰 쪽에서 다가갈 거예요. 그러면 함수를 따라가면 요렇게 다가가고 있겠지. 어때? 5보다 위에서 5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얘는 5보다 좀 어때? 크다고. 크다.
그래서 얘는 5의 우극한이 될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값을 쓸 때는 뭐라고 써줘야 돼? 극한을 떼고 5라고 써줘야겠지. 이게 우극한 값이 되겠지. 내가 좌극한 값을 구했더니 5가 나왔고 우극한 값을 구했더니 5가 나와서 둘이 같아 틀려? 같아.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을 결론을 뭐라고 낼 수 있겠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대 fx라고 쓸게. 얘가 얼마다? 5다라고 드디어 말할 수 있는 거야.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아니 선생님 정확한 값은 5의 정확한이고 우극 값은 5의 우극한이고 좀 다른 거 아니냐. 4.99, 5.01인데 맞는 말에 틀린 말이야. 완전 틀린 말이지. 좌극한 값이잖아. 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5의 좌극한이라고 부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네. 안 되고 5가 돼야 되는 거야. 극한을 떼고 그래서 상태랑 값을 구분해야 돼.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쓰여. 자 지금 이렇게 풀었어. 잘 푼 걸까? 개떡같이 푼 거지. 진짜 개떡같이 푼 거야.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한번 해본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극한값을 구하는 원칙 기본은 뭐야? 대입이요. 항상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뭐부터 해볼 거야? x는 2를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2 대입했더니 얼마 나와? 5가 나오잖아. 문제가 있니 없니? 이렇게 값이 나왔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야. 문제가 있다는 게 뭔지 이제 이따가 보여줘 볼게. 네.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야 그냥? 극한값인 거야. 당연히 똑같이 나온다. 당연히 똑같이 나오지. 하지만 우리는 한번 해봤다. 그 문제에서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본 거야. 그래서 1번을 통해서 극한의 수렴 조건의 정의를 정확하게 연습해본 거지. 좌극한이 존재하는지 계산해봤고 우극한이 존재하는지 계산해봤고 둘이 같은지 확인해봤고 이게 모든 어려운 극한 문제를 푸는 방식의 전부인 거야. 나는 정의로만 문제를 풀 거라고 그랬지. 어려운 극한 문제는 싹 다 이렇게 풀 거라고. 자 그럼 이제 2번에다가 그냥 우리가 문제의 별표를 치는 게 그렇게 의미는 없지만 별표를 5개를 칠 거야. 3개만 쳐도 되지만 5개를 치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구분하는 게 될 거야.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구분. 자 그래프를 그래서 할 건데 원칙은 대입이라고 선생님이 문제 다 풀어놓고 말해줬으니 그럼 이번엔 첫 번째로 원칙을 한번 써볼게. 자 원칙 기본 극한의 기본이자 원칙 뭐냐면 대입이라고 했어. 그래서 x는 2를 대입을 해보자. 대입을 했더니 자 여기다가 대입을 했더니 분모가 뭐 나와? 분자도 1억 이 나왔어요. 0분의 0. 이 0분의 0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분모가 0이 됐어.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이상하잖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이렇게 대입했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확실하게 그냥 저렇게 보인다고. 문제라는 게 이건 안 되는구나 막 보인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원칙이 뭐야?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y는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물론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야. 왜냐면 안 할 거라고. 이제부터는 다 이렇게 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못해. 그래프 그리는 걸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완벽하게 하고 가야 돼. 물론 특강 때도 해봤지만 완벽하게 하고 갈 거야. 내 인생에 대충은 없어. 대충은 없다.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약분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 약분이 뭐니? 그 인수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인 거야. 약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줄 몰라. 약분을 할 줄 알거든. 약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줄 모르니까. 간단한 정수. 약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줄 모르기 때문에 놓치게 되는 거라고.
놓치는 거야. 자,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거 안 적어도 돼. 이렇게 있어. 네. 맞아? 틀려. 틀려. 이 틀려. 이 틀린 거 왜 틀리지? A가 A가 0이 A가 그래 0일 수도 있어. 그럼 다시 약분이 뭐지? 0이에 비슷해. 분모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누는 게 약분이야. 별거 없어. 분모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누는 게 약분이야. 나누는 거니까 뭘로 나눌 수 없어. 0으로 나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가 있으면 함부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너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어. 이 방정식을 풀고 싶어. x 마이너스 나누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것도 약분이잖아.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넘겨서 묶어야 돼. 넘겨서 묶어야 돼.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얘는 y는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잖아. 여기도 x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도 x 마이너스 있으니까 2가 있으니까 뭘 하고 싶어서 근질거려? 약분하고 싶어서 근질거리는데 나눌 수 있어 없어? 나누려고 봤더니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제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 고등학교 수학의 원칙 뭘 모르겠어. 경우를 나누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경우를 나누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경우를 나눌 거야. 첫 번째는 x가 2가 아닐 때, 두 번째는 x가 2일 때도 경우를 나누는 거지. 그럼 x가 2가 아니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어. 그래서 뭐가 될 거야? y는 x 플러스 2라는 애가 될 거고, x가 2면 분모가 뭐가 되니? 분모가 0이 되지. 분모가 0이 되는 건 분수함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분수함수에서는 분모가 0이 되는 걸 어떻게 하지? 정의하지 않지. 정근선으로 빼버리잖아. 그러니까 정의 되지 않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가 정의되지 않는 걸까? 함수 값이 정의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비어 있는 거지.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자. 우리는 이미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 그리는 걸 해봤잖아. 이것도 그냥 범위가 나눠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냥 범위가 나눠졌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 2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2가 아닐 때는 y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를 따르겠대. 그럼 y는 x 플러스 2라는 애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고 쳤을 때 여기다 쓸게. 이렇게 y는 x 플러스 2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는 2에서는 정의되지가 않는다. 2일 때는 여기는 함수값이 있으면 돼? 안 돼?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야? 구멍을 이렇게 뻥 뚫어주겠다. 이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유리함수, 그러니까 1차 함수분의 1차 함수 꼴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렸으니 좌극한 우극한을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편의상 fx라고 쓸게. 자, 자극한 해봅시다. 자, 2보다 왼쪽에서 다 할 거야. 내가 이제 여기다 x축에다가 더 이상 표시 안 할게. 함수에다가 바로 합시다. 2보다 작은 쪽에서 2를 향해서 갈 거니까 함수를 쭉 따라가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얘를 향해서 가고 있지. 얘가 정의되어 있진 않지만
얼마인지는 알아. 얼마지? 지금도 그냥 이 집어넣으면 여기가 4라는 건 알고 있다. 그럼 좌극한도 뭘 향해서 가고 있어? 4를 향해서 가고 있지. 4가 될 필요는 없어. 뭘 향해서 가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럼 얘도 한 번만. 4보다 밑에서 4를 향해서 가고 있지. 그러니까 4보다 좀 작아 커? 작아. 그래서 얘는 4의 좌극한으로 가고 있어. 하지만 결국은 값이 될 때는 극한값을 떼줘야 되니까 4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우극한도 똑같이 2보다 큰 쪽에서 함수가 이렇게 얘를 향해서 가고 있어. 그럼 얘는 4보다 좀 위에서 4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4보다 조금 크긴 한데 극한값이 될 때는 그냥 4가 되겠지. 그래서 좌극한값, 우극한값이 4로 같으니까 결국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그냥 얼마라고 말할 수 있겠다? 4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극한값은 4다. 네. 함수값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지. 왜? 극한은 뭘 향해서 가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네. 내가 내 방식대로 좌극한, 우극한을 한 번만 얘기해보면 좌극한 2보다 바로 앞에 작은 수 여기가 2의 좌극한 정도가 되겠지. 네. 이거 함수값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으면 4보다 조금 작지? 그래서 4의 좌극한 4 2의 우극한도 쭉 올라가면 4보다 조금 크지? 값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4의 우극한. 나는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물론 나도 이렇게 쓰는데 뉘앙스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2의 좌극한을 함수에 집어넣은 거지. 여기다가는 2의 우극한을 함수에 집어넣은 거야. 선생님이 오늘만 이렇게 약간 기교적인 얘기를 할 거라서 오늘만 하나만 좀 보여줘 볼게. 영과 무한수의 개념을 확실하게 한번 보여줘 볼게. 내가 영과 무한수의 개념. 자, 내가 이걸 해보고 싶어.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으로 갈 때 자, 이거 한 번만 해볼게. 너네들은 안 하는 걸 추천해. 그냥 내가 0과 무한수 생긴 건 똑같지만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 지금 2의 우극한 가고 싶어. 극한의 기본은 뭐야? 대입이야. 넣어볼게. 자, 여기다 2의 우극한 집어넣을게. 그럼 뭐가 될까? 아니지. 왜 이런? 2보다 조금 큰 수에서 2를 뺐잖아. 2보다 조금 큰 수에서 2를 뺐으니까 뭐가 남아? 무한소가 나와. 분모는 뭐가 됐어? 무한소가 됐다. 이렇게 됐지. 자, 여기다가 2보다 조금 큰 수에서 2 뺐잖아. 뭐 남아? 무한소 남아. 얘는 2보다 조금 큰 수에 2를 더했으니까 4보다 조금 큰 수가 됐겠지. 얘는 지금 0이 아니야. 아니잖아. 뭐 할 수 있어? 똑같이 나와. 이게 0과 무한소의 차이야. 근데 생각해봐. 내가 이거 이렇게 써볼게. 무한소라는 걸 지고 그걸 되잖아. 쓰기 나름이라는 거야. 이게 수학의 위대한 점이야. 나만 위대하니? 수학의 위대한 점이야. 이거를 다 할 수 있어. 이거 좌극한이라고 생각해봐. 좌극한 내가 0에 그러면 여기서 2보다 조금 작은 수에서 2를 뺐지. 네. 그럼 뭘까?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소야. 마이너스 달고 나와. 그래 내가 아까 무한소는 뭐라 그랬어? 양수라고 그랬잖아. 음수 마이너스 달 수 있다. 그럼 얘도 똑같아. 2보다 조금 작은 수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무한소가 될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로 상쇄돼서 없어지고 4의 좌극한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소라는 개념이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사실 되게 난해한 게 대학교 교수님마다도 설명이 다 다르고 선언하는 방식이 다르고 심지어 교재마다도 달라. 대학교.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변태같이 공부했거든.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해석학 책에 이제 이런 무한대 무한수를 개념을 다루는 게 해석학에서 다루고 이제 위상수학이라는 곳에서 다루는데 내가 얼마나 변태같이 공부 진짜 대학교 때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쓰는 이제 해석학 아날리시스 책이 있으면 아날리시스 책 이제 우리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는 교재로 쓰는 책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애널리시스 교재가 우리 학교 도서관만 가도 한 30종류, 40종류가 있어.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3-4개를 골라서 난 또 5개를 펼쳐놓고 우리 학교 교수님 설명 따로, 교재 설명 따로, 요거 따로.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다른 해석학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나를 수업하지도 않는 교수님. 근데 그냥 가서 물어봐. 저 수학과 여자분 누군데 이 교수님이 수업 듣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어떨 것 같아? 신나가지고 앉아보기 학생. 그렇게 하나 내려줘. 왜냐면 없어. 그런 애들 없거든. 신나게 뭐가 궁금했나 하면서 이게 왜 궁금했지? 뭐가 궁금해? 정말 생각이 다 다르죠. 말이 다 달라. 그럼 이제 갔다 와서 나는 멘탈이 터지는 거야. 도대체 뭔 말이 맞는 거야. 그걸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서 내 걸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했더니 여기 설명하기가 내가 너무 좋아지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무한대 무한수를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선생님들이 몰라 나도 그냥 외워. 그 심지어 교과서에 피잖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증명을 생략함 이렇게 써있어.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나는. 그래서 내가 되게 자부하는 단원 중에 하나기도 해. 근데 여기 지금 극한을 진짜 이렇게 잘 잡고 가면 연속도 너무 쉬워지고 미분도 너무 쉬워지고 적분이 또 너무 쉬워져. 근데 이게 요것만 쉬워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게 미적분학 가면 그러니까 심화 미적분을 가면 극한에 대해서 항상 29번 문제가 무조건 도형의 극한이 나와. 그거를 한 20분 30분 풀 거를 3초 컷은 좀 오가고 30초 컷에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 극한 쪽 파트는 수학과 출신과 비수학과 출신이 차이가 엄청 벌어지는 단원이기도 해. 당장 유튜브만 찾아봐도 막 29번 풀이가 검색하면 진짜 막 30초 1분에 푸는 선생님들이 있고 식 다 써가면서 15분 20분 동안 푸는 저 공대 출신 선생님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잘 해놓으면 정말 편해진다. 나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 자 3번까지만 하고 좀 더 속도합시다. 3번은 쉬우니까. 우리가 지금 이 1번 문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잊으면 안 돼. 극한의 그래프로 판단하는 걸 하고 싶은 거야. 극한을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야. 그다음에 3번도 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3의 극한을 하고 싶대. 우리도 한 번만 원칙으로 한번 했어요. 극한의 기본 대입이야. 여기 이 함수 y는 3이라는 상수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해도 뭐야? 3이지.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거 그냥 극한값 3인 거야. 3인 거야. 왜 3인지 확인을 해보자. y는 3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는 거지. 좌표면이 이렇게 있을 때 y는 3 이렇게 되겠지. y는 3. 자 여기서 정말 우리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하나만 얘기할 거야. 자 첫 번째 좌극한.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3이거든. 자 여기 2가 있으면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 뭘 향해서 가고 있지? 3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지. 근데 봐봐, 얘는 봐봐. 3보다 큰 쪽에서 나가니 작은 쪽에서 나가니 그냥 3이지. 내가 움직이면서 함수값을 해볼게. 얘도 3, 3, 3, 3, 3, 3, 3이야. 정확하게 3이야. 그럼 얘는 그냥 뭐야? 3이야. 3의 우극한도 아니고 3의 좌극한도 아니고 그냥 뭐야? 3이야. 그러니까 그 극한값은 3인데 내가 일부러 아까도 이렇게 빨간색을 쓰고 분홍색으로 썼거든. 이거 다 내가 지금 빌드업 한 거야.
아까는 3의 좌극한이었다가 3이 됐지만 얘는 그냥 3이지. 네. 애초에 상태 자체가 값인 3이야. 네. 정확하게 3. 나중에 굉장히 의미 있게 쓰일 거라. 굉장히 의미 있게 쓰일 거야. 정말 의미 있게 쓰일 거야. 두 번째, 우극한도 마찬가지지. 리미트 x가 이게 우극한인 걸 때 3이 있으면 얘도 3이야. 그냥 상태가 값인 3이야. 그래서 함수값도 3이 될 거야. 어쨌든 정확한 우극한이 3으로 같으니까 그 값은 3이다. 아까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작은 쪽에서 큰 쪽에서 나아가는 차이가 있었지만 얘는 없다고. 내 방식으로 해도 마찬가지야. 2의 좌극한의 상태가 정확하게 3인 거지. 네. 2의 우극한에서의 함수값이 정확하게 3인 거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합성함수 극한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쓰일 거라서 꼭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5분만 쉬었다가 우리가 수렴이 이제 뭔지 봤더니 이 수렴하지 않는 상태가 뭔지도 한번 봐봅시다. 선생님. 근데 이제 지금 저 그래프는 좌극한도 아니고 우극한도 아니고 그냥 3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